이거 과연 회에 어울릴까요? 그래서 이렇게 먹다가 좀 느끼함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는 안녕하세요, 입재추억입니다. 자, 오늘은 머나먼 제주도 모슬포에서 항공편으로 날아온 녀석입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모슬포 부시리 회네. 요것도 제주도 모슬포에서 온 대방어 회네요. 대방어. 그리고 이것은 가락동 수산시장에서 온 겁니다. 방어회. 그리고 이 녀석은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소스하고 쌈채가 있고,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찬바람이 불 때 꼭 한 번쯤 먹어봐야 할 횟감이 있죠. 사실 이 횟감은요, 과거에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한 5년 전부터 급격하게 유통량이 많아졌고, 그만큼 소비자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방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냥 방어보다는 보통 이제 대방어라고 하잖아요. 아주 큰 방어. 이게 클수록 기름지고 맛있다고 해서 대방어만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 가게마다 이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6kg만 넘어가도 대방어라고 판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대방어는 최소 8kg이 넘어가야 이 특수 부위를 좀 세분화해서 두툼하게 썰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8kg, 10kg, 12kg 이렇게 되는 대방어를 두툼하게 썰어 먹는 이 회가 지금철에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제주도 모슬포에서 항공수송으로 온 방어회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방어 하면 늘 따라붙는 어종이 있죠. 방어랑 거의 흡사하게 생긴 부실입니다. 이것도 역시 모슬포에서 날아왔고요. 세상이 정말 좋아졌어요. 오늘 아침에 바로 손질되고 포장돼서 저녁 6시에 당일 배송이 된 겁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횟감은요, 모두 오늘 회로부터 제공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회를 주문하니까 여기 저 보면은 상추, 깻잎, 애기배추, 그리고 마늘고추, 소고추장, 쌈장, 그리고 간장과 와사비 이렇게 들어있어서 제가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사실 여러분, 방어는 알지만 부시리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부시리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 방어나 부시리란 모두 농어목 정갱이과에 속한 어류입니다. 고등어과에 있는 최상위 포식자는 참치, 다랑어과가 있다면 이 정갱이과에서는 이 방어와 부시리가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방어와 부시리의 차이에 대해서 인터넷에 많이 글이 있을 겁니다. 사실 방어와 부시리는 싱크로율이 99%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나머지 1%만 가지고 가려야 되는데, 요거 가끔 상인분들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약간의 눈썰미만 있으면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꼬리 지느러미를 보는 것입니다. 방어의 꼬리 지느러미는요, 끝에가 이렇게 각져 있습니다. 반면에 부시리는 아치형으로 둥글게 되어 있죠. 요것만 보시더라도 여러분이 방어다, 요건 부시리다, 어디 가서 아는 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가 있습니다. 방어는 이 아래턱에 꺾여 있는 이 각도가 아주 뾰족하게 날카롭게 꺾여 있죠. 반면에 부시리는 여기가 둥글둥글합니다. 뭐든지 방어는 뭔가 각이져 있고 부시리는 둥글둥글하다, 이렇게만 외워두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방어 같은 경우는요, 다 자라면 1m 40cm까지 자란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반면에 부시리는 1m 80에서 2m까지 자란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방어보다 더 많이 크다는 거죠. 또 이 가격 차이를 또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평상시에는 부시리가 방어보다 한 수 위로 쳐줍니다. 조금 더 살이 단단하고 쫄깃쫄깃하고 흰살 생선에 가까운 그런 식감을 가지기 때문에 방어보다 또 덜 잡힙니다. 귀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항상 부시리가 방어보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게 거래됩니다. 그런데 겨울만 되면은 이 가격이 역전이 되죠. 방어 몸값이 한창 막 뜁니다. 방어와 부시리, 겉모습은 거의 흡사하잖아요. 그런데 또 회를 뜨면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위별로 떠났잖아요. 같은 부위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자, 등살을 보면은 방어가 좀 더 붉고 어둡습니다. 다음은 중뱃살. 방어 중뱃살은 하얗게 갈수록 뱃살로 가는 부위, 오른쪽이 등으로 가는 부위인데 이게 중뱃살입니다. 근데 방어 같은 경우는 요 끝에만 빼고는 좀 살이 비교적 하얀 편이죠, 약간. 그런데 부시리가 더 하얗습니다. 확실히 부시리가 좀 더 하얘요. 방어와 부시리 맛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요거는 방어 등살. 이게 오늘 아침에 작업했으니까 지금 오면서 적당히 숙성이 됐을 텐데 사각거리는 식감이 좋습니다. 고소맛도 나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시리. 식감이 다른데? 뭔가 꾸덕꾸덕하고 밀도가 되게 높고 살이 단단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지방감이 상당합니다. 이것도 되게 고소해요. 중뱃살 한번 먹어볼게요.
얘는 기름기가 좀 느껴진다. 준뱃살로 갈수록 기름기가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부시리 준뱃살. 식감은 그냥 참돔이나 광어랑 비슷한 식감. 기름기는 확실히 방어가 좀 더 기름지긴 하네요. 그런데 방어가 이 계절에 워낙 기름기가 많을 뿐이지 부시리가 기름기가 빠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겨울 방어, 여름 부시리라고 하잖아요. 사실 부시리 같은 경우는 겨울이 돼도 그렇게 지방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봄철에 산란기만 제외하면은 1년 12달 맛의 편차가 크지 않죠. 반면에 방어 같은 경우는요, 봄, 여름에는 개도 안 먹을 정도로 지방이 많이 빠져 있고 살도 물을 뿌더러 충이 좀 많습니다. 이게 고래충이랑 다른 방어 사상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름에는 방어를 좀 많이 기피하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 겨울에는 지방이 가득 껴서 이 방어가 가장 맛이 좋다. 지방감으로만 따지면은 역시 방어가 승. 근데 부시리가 식감이 되게 좋네. 그래서 사실 방어가 느끼해서 많이 못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계절에 부시리 해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사실 두 종류의 방어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요거는요, 동해에서 온 자연산 방어입니다. 동해에서 온 게 보니까 되게 더 기름져 보이네. 마블링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무래도 수온이 제주도보다 더 찬 지역이다 보니까 기름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은 모슬포에서 온 대방어 되겠고요. 비교 시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빨간 거 보이죠? 요 가운데 사이살이라고 있어요. 사이살. 혈압육인데 혈압육과 등살을 같이 썰어냈네요. 이 사이살이라고 하는 부분은 철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피 맛이 날 수 있어요. 비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신선할 때 회를 치면은 흡사 소고기 맛이 난다고 하죠. 전 잘 모르겠습니다. 소고기 맛이 나는지. 소고기 맛을 원한다면 소고기를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 기름지다. 잠깐 준뱃살 한번 먹을게요. 준뱃살. 회가 달어. 부드러우면서도 사각사각 씹히는 식감이 살아있고, 지방질이 되게 좋다. 좀 느끼하다. 다음에는 대방어의 꽃이죠. 바로 배꼽살, 배바지살이라고 하죠. 진짜 이거는 참치뱃살 저리 가라. 말이 필요 없어. 난 솔직히 느끼해도 좋으니까 배꼽살만 주면은 배꼽살만 먹을 용의가 있어. 여러분, 일단 이 기름진 방어를 드실 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기름진 부위수록 초고추장보다는 와사비에 간장에 찍어 드실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먹다가 직접 느끼함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는 이 녀석을 깻잎에다가 쌈장에 마늘에 고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쌈 싸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생선회를 드실 때 소스에 대한 정답은 없다. 취향에 따라서 먹는 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누구는 이제 초장에 먹어야 한다. 초장은 무슨, 회는 무조건 와사비에 간장이지라고 생각하는데 어울리는 소스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꼭 절대적인 정답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쌈 싸먹는 것도요. 사실 쌈에다가 막 싸먹게 되면 그 생선회가 가진 고유의 맛을 모르죠. 하지만 씹는 맛은 알잖아요. 그리고 그것과 같이 어울리는 각종 쌈채들, 마늘, 고추, 쌈장 맛까지 입안에서 같이 어우러지는 그것도 또 하나의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뭐 꼭 특정 소스에 찍어 먹어야 한다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취존이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소금 찍어서 드셔보세요. 소금이요? 네. 소금 주세요. 송로버섯 소금입니다. 이거 과연 회에 어울릴까요? 자, 무난한 중뱃살로. 오, 맛있다. 송로버섯 향이 훅 들어오면서 약간 이태리 레스토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카르파초? 이런 거 먹는 느낌? 자, 그 다음에 이 연어알도 짭조름하니 간장에 연어 절인 겁니다. 먹어볼게요. 짭조름한 냄새가 훅 들어오는데 이건 별로 궁합이 안 맞네요. 연어알은 그냥 광어회에 올려 먹는 걸로. 흔히 이제 고노하다라고 하는데 해삼 내장이죠. 그래서 멍게향 같은 게 훅 들어오는데 다시는 안 먹는 걸로. 진짜?
자, 이렇게 해서 자연산 방어와 부시리 함께 비교 시식을 해봤습니다. 저도 한 자리에 놓고 비교 시식해 본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맛을 보니까 확실히 부시리는 기름기는 덜해도 식감이 탱글탱글해서 흰살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 반대로 붉은살 생선회에 약간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입맛에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어회 같은 경우는요, 역시 크기에 따라서 맛이 차이가 크구나라는 걸 느꼈고, 같은 방어라도 산지에 따라서 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또 새삼 실감하게 됐습니다. 방어는 11월부터 2월까지가 제철입니다. 이때 가장 기름기가 많이 끼죠. 부시리 같은 경우는 제철은 늦봄부터 여름, 특히 가을까지 이어지는데 지금 한겨울에도 기름기가 그렇게 빠지지 않는 어종이에요. 그래서 씹는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부시리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방어와 부시리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되게 세다 이거. 오, 이거 마시면 큰일 나겠다. 요거는 무알콜 화이트 와인입니다. 이거 사과 주스인가 포도 주스인가 약간 그런 맛이 나는데. 신나냐? 짜잔, 이게 뭘까요? 초밥 케이크. 다 말해서 알고 있어. 케이크 빌인데 진짜? 그러게? 오. 우와. 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세은이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딸이 6번째 생일입니다. 아니, 오돌이죠, 다섯 오돌. 번째. 5번째인가? 아, 맞다. 예, 우리 딸 5돌이에요. 축하하고 아빠가 선물을 가지고 왔어. 표정 뭔가요? 그리고 립. 근데 이걸로 뭐 잡고 싶어? 자, 잡아봐. 감상동. 감성돔 잡고 싶어? 감성돔. 입질. 참고로 요 초밥 케이크는 온으로해서 저희 딸 생일이라고 특별히 보내주셨는데요. 이거 시판되는 제품입니다. 한번 맛을 볼게요. 저도 이거 궁금해요. 아보카도도 들었네. 아보카도? 아, 좀 너무 매워. 매워? 와사비? 와사비 들었어? 아니야. 와사비는 여기 있어. 낙지도 들어갔네. 타코 와사비 같은. 아, 그래서 맵다 그런 거구나. 타코 와사비가 들어가서. 연어 아보카도 롤. 딱 그런 맛이네. 되게 균형감이 되게 좋네. 여기 보면요, 연어랑 참치회에 여기 타코 와사비도 들었더라고요. 여기. 맛있다. 타코 와사비가. 이게 좀 매웠나 보다. 난 안 매운데. 나는 와사비 익숙해져서 안 매운데 걔는 매운가 봐. 맛있는데? 생일날 특별한 날 특별한 케이크를 선물하고 싶을 때 그거 딱일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